부족함 없게 키워줘요. 제 아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13년 전 임신한 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의 불륜녀에게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단 하나의 조건만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13년 후 그 남편은 새벽 지하철역에서 전처와 마주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그녀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과연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의 간청을 들어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2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막차 시간이었습니다. 한민준이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이 뻣뻣하게 굳어 어깨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근이 연달아 계속되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오늘도 이 시간이네. 민준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어요. 그때 와장창 하는 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역 구석진 곳에서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하나씩 줍고 있었어요. 민준의 시선이 그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민준이 눈을 크게 뜨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어 형광등 불빛 아래로 얼굴이 드러났어요.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 13년 전 자신이 버린 전처 이수연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수연은 민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낡은 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구겨진 청소복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아름답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민준이 입술을 떨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새벽 지하철역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막차가 곧 출발합니다. 방송 소리에 민준이 황급히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막차가 이미 플랫폼에 도착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뛰어서 지하철에 올랐어요. 창문으로 수연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해도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요. 수연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은 다시 강남역에 나타났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수연이 있었어요. 민준이 기둥 뒤에 숨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일을 꽤 오래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이 청소를 마치고 역 밖으로 나갔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수연은 낡은 고시원 건물로 들어갔어요. 건물 외벽이 곰팡이와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구나. 민준이 고시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3년 전 자신의 배신이 수연을 이런 곳으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집에 돌아온 민준을 아내 서주연이 맞았습니다. 주연은 거실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주연이 현관에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미안해.
민준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주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민준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민준이 신발을 벗으며 성급하게 답했습니다. 주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수연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던 그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괴로워했어요. 눈을 감아도 수연의 초라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민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잠든 주연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밤새도록 민준을 괴롭혔어요. 다음 날부터 민준은 매일 새벽 강남역을 찾았습니다. 수연의 일상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녀는 청소를 마친 후 점심시간에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 봤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벌고 있구나. 민준이 병원 앞에서 수연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수연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민준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중요한 회의에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의 변화가 너무 확연해서 주변 사람들도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가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요. 집에서 딸 하은이가 민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빠, 요즘 왜 그래요? 말도 별로 안 하고.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딸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은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아빠는 괜찮아. 정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하은이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딸의 손길이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준이 딸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의 고단한 삶과 자신의 안락한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13년 전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며칠이 지난 후 민주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13년 전 기억을 되짚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머리를 감쌌어요. 동료인 서주연과 불륜을 시작했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회사 야근이 잦아지면서 주연과 가까워졌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야망에 눈이 멀어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수연은 항상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주연과의 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수연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민준이 그때 자신이 한 말을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어요. 수연의 실망한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무슨 얘기를 하려 했는지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연이 민준의 휴대폰에서 주연과의 사진을 본 순간도 기억났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넌 나를 질식시켜. 이제 지긋지긋해. 민준이 그때 한 말을 떠올리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후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주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주연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주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준도 기뻤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바빠 집에 잘 들어가지 못했지만 퇴근 후 잠들어 있는 작고 예쁜 딸을 보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민준이 그동안 하은이를 바라볼 때의 묘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부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더 깊은 무엇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의 눈빛이나 표정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한편 주연은 민준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새벽에 나가는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주연이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뒤를 좀 봐주세요. 요즘 행동이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사립탐정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주연이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며칠 후 사립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새벽 강남역 근처를 배회하시네요.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누구를 지켜보는데요? 주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중년 여성입니다. 매일 그 여자를 멀리서 관찰하고 있어요. 사립탐정의 말에 주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연이 직접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새벽 2시 주연은 민준을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민준이 기둥 뒤에 숨어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연이 조심스럽게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성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주연이 그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3년 전에 사라진 이수연이었어요. 설마 수연이가 살아있었다고? 주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3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을 느꼈습니다. 13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수연이 주연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날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수연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발 민준 씨를 돌려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연은 그 순간 기회를 느꼈어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임신했다고요? 주연이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네, 벌써 몇 달 되었어요. 민준 씨는 아직 모르세요. 주연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에요. 병원에서 확진 받았거든요. 주연이 거짓말을 섞어 말했습니다. 수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 아이 제가 키워드릴게요. 민준 씨에게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죠. 무슨 소리예요? 제 아이인데. 수연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주연이 차분하게 설득했어요. 민준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아이가 있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잘 키워드릴게요. 주연이 수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이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조건을 말했어요. 제 아이가 당신 손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주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바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후 수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연은 몇 달 후 임신한 척하며 민준과 결혼했어요. 하은이가 태어나자 자신이 낳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연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주연이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하은이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수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만나지? 민준이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13년 전의 잘못을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수연이 자신을 보면 얼마나 괴로워할지 생각하니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그 무렵 하은이는 학교에서 평소와 다른 증상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하은아, 정신 차려. 친구가 하은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담임교사가 급히 달려와 하은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부모님께 연락드려요.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은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준이 회사에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은아, 괜찮니? 민준이 응급실에서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연도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해보겠어요. 민준과 주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둘 다 하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검사가 13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민준과 주연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 주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희귀한 혈액 질환이에요.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나요? 주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부터 검사해 보겠습니다. 혈액을 좀 채취하겠어요. 민준과 주연이 각각 혈액을 뽑았습니다. 둘 다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의사가 민준과 주연을 다시 불렀어요. 검사실에서 나온 유전자 분석 결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 긴장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게 이상한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 서주연 씨는 하은이의 생모가 아니에요. 의사의 말에 병실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준이 주연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주연이가 하은이를 낳았는데요. 민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주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검사를 다시 해주세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미 2번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동일해요. 의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민준이 주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주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주연이 손을 떨며 말했어요. 나도 몰라요. 분명히 제가 낳았는데. 하지만 주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주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정말 모르는 거야?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주연이 민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얘기해요. 주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둘이 하은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민준이 문을 닫고 주연을 마주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줘. 하은이가 내 딸이 아니라면 누구 딸이야? 주연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섰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3년 전 수연이가 임신했을 때 일이에요.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그때 나는 몰랐는데. 민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주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민준이 그때의 일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던 날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자신은 바쁘다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주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민준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연이가 당신과 헤어져 달라고 부탁했어요. 임신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대신 그 아이를 제가 키워주겠다고 했죠.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순 없잖아요. 민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동의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요. 민준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친딸의 진짜 어머니를 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임신한 척했던 거야? 맞아요. 몇 달 후에 하은이가 태어났다고 거짓말했어요. 주연이 고백했습니다. 민준이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을 떨었어요. 하은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이 의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의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친부모의 골수가 가장 적합할 거예요. 친어머니를 찾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연이를 찾아야 하는 거네요.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13년 만에 수연을 만나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준이 결심을 굳혔어요. 하은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연은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아빠, 엄마, 왜 그렇게 심각해요? 하은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하은아,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하은이는 부모들의 표정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만 이해했어요. 민준이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수연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생각했어요. 13년 전의 잘못을 어떻게 사과할지도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결심을 굳혔어요. 수연이 일하는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연만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에서 수연이 평소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수연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13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어떡해.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수연이 당황하며 민준을 일으키려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들어줘, 수연아. 하은이가.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하은이는 주연 씨. 수연이 말을 멈췄어요. 민준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습니다. 주연이가 다 말했어. 하은이는 내 딸이야.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연이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제가 포기한 아이예요. 이제 와서. 수연아, 하은이가 희귀병에 걸렸어. 골수 이식이 필요해.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눈을 크게 뜨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너만이 하은이를 살릴 수 있어. 제발 도와줘.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되잖아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3년간 지켜온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따위 상관없어. 지금은 하은이가 중요해. 민준이 일어나서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수연이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수연아, 지금은 답할 수 없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수연이 청소도구를 주워들었어요. 민준에게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제발 생각해봐줘. 민준이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이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이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에 앉아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내 아이.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모성애가 꿈틀거렸어요. 13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병원을 찾았어요. 민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자 급히 일어났어요. 와줘서 고마워. 의사 선생님과 먼저 얘기해 보겠어요.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을 의사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의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골수 이식의 위험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요. 수연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골수가 가장 적합할 거예요. 하지만 수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요? 수연이 물었어요. 감염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회복 기간도 꽤 걸리고요. 의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수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딸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준이 수연을 하은이의 병실로 데려갔어요.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하은이는 13년 전 자신이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14세가 된 예쁜 소녀로 자라 있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좀 닮았네.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은이의 눈매와 코가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은이가 눈을 떴어요. 수연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가 약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수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 하은아. 나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시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하은이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도와줄게요. 수연이 하은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손이었어요. 민준이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13년 전 자신의 잘못으로 이 모녀가 헤어져야 했었거든요.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수연이 의사에게 말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 아이는 제 인생의 이유였어요. 수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의 깊은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수연은 하은이의 병실을 다시 찾았어요. 하은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3년간 못다한 사랑을 조용히 전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이 의연한 모습으로 수술실로 향했어요. 민준이 복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수연의 희생에 달려 있었어요.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수연은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은이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 간호사가 수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좀 더 누워 계세요. 간호사가 수연을 말렸어요. 수연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은이는 어때요? 수연이 딸 걱정부터 했습니다. 민준이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셔. 내 덕분이야. 다행이네요. 수연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 수연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연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수연을 정성껏 간병했어요. 식사를 챙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수연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한편 주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병원에만 가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수연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민준이 수연에게 마음이 돌아가는 건 아닐까? 주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 급한 회사 일로 병원을 잠시 비웠어요. 중요한 계약서를 가져와야 했거든요. 1시간 정도만 걸릴 거야. 금방 돌아올게. 민준이 수연에게 말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어요. 민준이 떠나고 15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주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예쁜 포장지로 쌓인 음료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수연 씨, 안녕하세요. 주연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연이 놀라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아, 주연 씨. 수술 잘 되셨다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주연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은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주연이 음료 상자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포장지를 뜯어 음료 한 병을 꺼냈습니다. 요즘 병원 음식만 드시고 입맛 없으시죠? 주연이 병뚜껑을 따며 수연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제가 몸 안 좋을 때 자주 마시는 건데 기운이 나더라고요. 수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연의 말투가 지나치게 자연스러워서 의심하지 못했어요. 고마워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받았습니다. 주연이 시계를 슬쩍 확인했어요. 입맛이 없더라도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주연이 권했습니다. 수연이 주연의 호의에 감사하며 음료를 입에 댔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수연이 음료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주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저 오늘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못 있어요. 주연이 가방을 들며 일어났어요. 빨리 회복하세요. 네, 고마워요. 주연이 그 말을 끝으로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주연이 떠나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수연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구토감이 올라왔어요. 수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수연이 간신히 호출배를 눌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어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수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주세요. 간호사가 다른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몰려와 수연을 응급 처치했어요. 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수연을 중환자실로 옮기기로 했어요. 약물 중독 증상 같은데요. 뭔가 독성 물질을 섭취한 것 같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급히 돌아온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만 해도 괜찮았는데. 민준이 당황하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중독 증상을 보였어요. 혹시 무엇을 드셨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민준이 간절하게 요청했어요. 병원 측에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주연이 음료 상자를 들고 수연의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민준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이 수연에게 뭔가를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준이 그대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연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집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주연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가 그랬어? 민준이 주연 앞에 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일어났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수연이가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 네가 병문안 간 직후에 말이야. 민준이 주먹을 쥔 채 말했어요. 주연이 놀란 척하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CCTV에 다 찍혔어. 네가 음료를 가져다 준 거.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주연이 뒤로 물러서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 병문안 가서 음료 가져다 준 게 죄예요? 주연이 태연하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음료에 뭘 넣었는지 알아? 민준이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주연이 소파 뒤로 돌아가며 거리를 뒀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냥 우연이겠죠. 우연이라고? 수연이가 약물 중독으로 죽을 뻔했는데 민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주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안 됐네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주연의 차가운 태도에 민준이 분노했어요. 13년 동안 이런 여자와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수연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 죽으면 어때요? 주연이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우리 인생을 망치러 온 여자잖아요. 주연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가면을 벗어던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너 정말. 민준이 경악하며 주연을 바라봤어요. 이런 잔인한 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매일 병원에 가는 거 봤어요. 수연이한테 빠져드는 거 다 봤다고요. 주연이 질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독을 탄 거야? 수연이를 죽이려고? 독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벌을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주연이 태연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준이 온몸을 떨며 주연을 노려봤어요. 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 이젠 끝이야. 민준이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주연이 그 반지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끝이라고요? 하은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 없이도.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연이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3년 동안 엄마 역할을 한 건 저예요. 하은이도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거짓말로 만든 관계야. 진짜 엄마는 수연이야. 민준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주연이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요. 안 돼. 난 더 이상 내 옆에 있을 수 없어. 민준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주연이 민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수연 씨는 절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민준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주연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1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주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대신 비뚤어진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끝난다고? 주연이 중얼거리며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반지를 꽉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주는 병원으로 돌아가 밤을 새웠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수연을 기다렸어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민준과 하은이가 침대 머리맡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수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연이 힘없이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다시 아프셨어요.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이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아, 괜찮구나. 엄마가 더 아픈데 저 걱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은이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수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수연아. 주연과는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수연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너를 죽일 뻔했는데. 나도 그 사람도 모두 불행했을 뿐이에요.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새벽 햇살이 병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누구의 아내로도 그늘로도 아닌 제 인생으로. 민준이 수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은이는 진짜 엄마를 만난 기쁨과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한 혼란을 동시에 느꼈어요. 하지만 수연의 따뜻함 속에서 13년간 느꼈던 외로움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수연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준과 하은이가 배웅을 나왔어요. 수연이 간소한 짐을 들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정말 고향으로 가실 거예요? 하은이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수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너무 멀어요.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하은이가 속상해하며 말했어요. 수연이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와.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민준이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수연이 떠나는 것이 서운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웠어. 하은이뿐만 아니라 나까지. 이제 하은이 잘 보살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수연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수연이 택시에 올라탔어요. 뒷좌석에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민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수연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은 고향 근처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수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산책 나가실까요?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딸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동료들도 수연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손이 야무지세요.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셔. 간호사 선배가 칭찬하며 말했어요. 수연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더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같은 시간 민주는 하은이와 단둘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주연과의 이혼 절차도 모두 끝났습니다. 집안일을 나눠서 하며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새롭게 쌓아갔어요. 아빠, 오늘 엄마한테 안부 인사드릴까요? 하은이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그래,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하은이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아빠가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맛은 없지만요.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한테 잘해드려야지.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하은이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빠,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럴 만했지. 아빠가 너무 미안해. 민준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지금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하은이는 학교에서도 조금씩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상담교사와의 정기적인 면담도 도움이 되었어요. 요즘 어때요? 마음이 많이 정리되었나요? 상담교사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네, 처음에는 너무 복잡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은이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좋아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상담교사가 격려해줬어요. 하은이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집 진짜 복잡하다. 친구가 하은이의 얘기를 듣고 말했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하은이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강한 것 같아. 나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 하은이가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무렵 주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주연이 탄 약은 치명적 용량은 아니었어요. 법정에서 주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힘들게 하려고. 변호사가 주연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판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출소 이후 주연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이력서를 수십 통 보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에서 돌아오는 묘한 시선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주연은 알바를 전전하며 월세방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넌 집안 망신이야.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주연이 혼자 남겨진 방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법원 명령으로 주연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반에는 폭행, 사기, 절도 전과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상담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무서운 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주연이 처음엔 반발했어요.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다른 참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죽을 뻔했잖아요. 그 말에 주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잠에 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병원복도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CCTV 화면 속 자신이 병실 문을 여는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됐어요. 그냥 나도 그날 끝냈어야 했는데. 주연이 어둠 속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지만 점점 복용량이 늘어났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딸이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을 보며 안심했어요. 요양원에서 치료도 더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엄마가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내 딸이 제대로 사는 것 같구나. 네, 엄마.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주는 회사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진솔해졌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해 거절했어요.
민준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어떻게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더 진짜 사람 같달까요? 예전에는 좀 차가운 면이 있었는데 동료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일을 겪고 나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일이 우선이시더니 이젠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시던데 멋있어요. 동료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준이 고마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과 하은이가 수연이 일하는 요양병원 근처를 지나갔어요. 수연이 어르신들과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서 인사드릴까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평화롭게 일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자. 그럼 꽃이라도 놔둘까요? 하은이가 제안했어요. 민준이 좋은 생각이라며 꽃집에서 작은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요양병원 정원 벤치에 조용히 꽃다발을 놓고 편지를 남겼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하은이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나중에 꽃다발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창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민준과 하은이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면서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어요. 각자가 선택한 길에서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요양병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우리 병원의 보물이에요. 원장이 수연을 불러 말했어요. 수연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들이 수연 씨만 찾으세요. 정식으로 우리 직원이 되어주세요. 원장이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수연이 감사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수연은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닌 현재의 보람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같은 시간 하은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은이가 민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아빠, 간호학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간호학과? 갑자기 왜?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은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돕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영향이구나. 민준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 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하은이의 성숙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하은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복잡한 가족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 하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어요. 왜? 가족 상황이 복잡한데도 항상 밝잖아. 나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하은이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준과 하은이는 수연이 일하는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러 온 거였어요. 엄마.
하은이가 정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수연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딸을 맞이했어요. 하은아, 언제 왔어? 아빠랑 같이 왔어요. 좋은 소식 전하러요. 하은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수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간호학과에 합격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축하해, 하은아. 엄마처럼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요. 하은이가 수연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수연이 딸을 품에 안고 감격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과거의 잘못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다니 놀라웠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하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하은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수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어르신들도 이 훈훈한 장면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선생님 따님이세요? 참 예쁘게 컸네요. 할머니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하은이는 어르신들께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예의 바른 모습에 모든 분들이 흐뭇해했습니다. 수연이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양병원 동료들도 하은이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수연이 항상 딸 자랑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하은이구나. 수연 씨가 항상 자랑하던 간호사 선배가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하은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내 엄마는 우리 병원의 천사야. 동료가 웃으며 답했어요.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다시 받았지만 또 거절했어요.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좋은 기회인데. 상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네, 지금이 좋습니다. 가족이 우선이거든요.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상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과 하은이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진짜 부녀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한편 주연은 새로운 도시에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많이 도움됐어요. 고마워요. 내담자가 주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주연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주연은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연은 병원 동료들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확대해 나갔어요.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수연 씨 덕분에 우리 활동이 더 활발해졌어요. 동료가 감사해하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수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어요. 하은이가 대학 입학 전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학 동안 병원에서 봉사활동해도 될까요? 하은이가 수연에게 전화로 물었어요. 정말? 그럼 정말 좋지. 수연이 기뻐하며 답했어요. 모녀가 함께 보낼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였습니다. 하은이는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수연과 더 가까워졌어요. 어르신들도 하은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은아, 너도 엄마처럼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할머니가 하은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은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딛고 일어섰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며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수연이 요양병원 창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깨끗해졌네요. 우리 마음이. 따뜻한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수연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수연은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하은이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민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그 상처마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수연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